진짜 뭐야? 야 이거는 진짜 사라진 거잖아. 실종 당일날 살아있었는지 사망했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컨텐츠는 미제 사건 추리반 미추반, 줄여서 메추리알 아니고 미추반 깜탄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스토리가 있을지 한번 보시죠. 오늘의 미제 사건, 한국 실종 미제 사건이래요.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네, 한국입니다. 저번에는 우리 일본 거 봤지? 1번 사건 개요. 2016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의 모 아파트에 살던 신혼부부가 같은 날에 모두 실종되어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미제 실종 사건. 전민근 씨 37세시고 최성희 씨 36세시래요. 키 183에 82kg, 건장한 체격에 안경을 착용하신 모습. 여성분은 키가 160에 50kg 정도 되고 통통한 체격?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야? 160에 50kg가 통통한 체격이요? 전단지 만든 새 누구냐? 야 160에 50kg가 어떻게 통통한 체격이야? 표준이지 표준. 그쳤어요, 아줌마. 2번 실종 당시 타임라인. 전민근과 최성희 부부는 2015년 11월 결혼한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이 될 시점에서 5월 28일 두 남녀가 갑자기 실종된 미제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씨 깜짝아. 이분인가 봐, 이분. 이제 남성분. 그냥 집 엘리베이터 영상이죠. 최성희는 2016년 5월 27일 오후 10시쯤 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 집에 들어왔고, 전민근 씨는 5시간 후인 5월 28일 새벽 3시에 퇴근. 집에 돌아온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CCTV에 찍힌 모습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러게 2016년이면은 10년이 더 지났네. 5월 29일 다음 날이에요. 또한 최성희의 직장 동료의 증언으로는 29일에 최성희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민근이 대신 전화를 받았고 최성희가 당분간 출근을 하지 못한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고 한다. 잠깐만요. 2016년 5월 29일은 여러분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면은 출근을 하는 날이 아니네. 일요일엔 쉬잖아. 왜 내가 지금 날짜랑 요일을 찾아왔냐면, 동료가 출근해야 되는 날에 출근을 안 하니까 이상해서 전화를 했으면은 이게 뭔가 당연한 수순인데, 일요일에 전화를 했다면 뭐 그냥 친했을 수도 있고. 그 뒤 5월 31일 전민근의 부친은 아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전달해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민근이 동업자와 운영하던 식당으로 직접 찾아갔지만 동업자는 전민근 씨가 5월 28일 이후로 식당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화를 받았으면 민근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당분간 못 나온다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 5월 28일 이후로 식당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지. 전화를 안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은 5월 3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그 후 경찰은 아파트에 설치된 21대의 CCTV 분석을 하며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확인했지만, 기괴하게도 두 사람이 나가는 장면은 21대의 CCTV 중에 아무 곳에도 찍혀있지 않았다. 그럼 집에 있는 거 아니야? CCTV에 얼굴을 가린 사람이 수상할 정도로 큰 가방을 낑낑대며 끌고 나간 모습도 없었을까? 너가 범인이지. 그런 생각 어떻게 하는데 너가 범인이지. 근데 아직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 경찰은 아파트 내부, 주차장, 아파트 출입구 두 곳 등의 CCTV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나 나가는 장면은 찍혀있지 않았고, 부부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 집도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 등이 전혀 없이 평소처럼 깨끗했으며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감식을 실시했으나 DNA 샘플 채취 및 혈액 반응에서도 특이점은 없었다.
뭐야? 진짜 뭐야? 야, 이거는 진짜 사라진 거잖아. 만약에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뭐 지문이라도 채취가 되지. 아니면은 진짜 너무 철두철미한 범죄자가 지문 하나 안 남기려고 뭔가 이렇게 술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살인을 했으면은 아니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31일에 신고가 됐으니까 4일간의 그 공백이 있잖아. 살인을 저지르고 4일 동안 청소했나?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다. 입구로 얼굴을 아는 사람이 범인. 야, 네가 범죄자지. 야, 네가 범인이지. 근데 이게 맞다. 모르는 사람이고 갑자기 덮쳤으면 당연히 뭔가 발버둥 치는 그런 게 나왔을 텐데. 근데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건 진짜 일면식이 있는 사람 혹은 친한 사람 아니면 약간 약으로 죽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약을 먹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 바꿔치기 해가지고 먹였다던가. 그런 거가 아닌 이상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3번.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CCTV.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지만 총 21개의 CCTV가 있었는데 단 한 군데도 부부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종된 부부는 21개의 모든 CCTV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해당 아파트의 21개의 CCTV를 피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나가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볼게요. CCTV가 여기 뭐 이렇게 있나 봐. 그래서 1번 해당 아파트의 중앙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으나 비상 계단에는 CCTV가 없다. 그러므로 비상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간다. 2번 그리고 난 뒤 계단 1층 입구에는 CCTV가 있으니 바로 앞 담장을 넘어서 아파트 벽에 바짝 붙는다. 3번 그렇게 벽에 바짝 붙어 후문으로 나가도 아파트 뒤쪽 CCTV에 찍히게 되므로 해당 CCTV를 지나갈 때는 몸을 엄청나게 숙이고 카메라 아래로 지나간다. 4번 그 이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지하주차장 출구 앞에 있는 분리수거장 CCTV를 피하기 위해 한 번 더 벽에 바짝 붙어서 출구로 향하게 된다면 CCTV에 걸리지 않고 아파트를 나갈 수 있다는 거.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는구나. 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CCTV에 전혀 절대로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이 CCTV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찍히는지 아는 사람. 일반인은 아무리 내가 숙인다고 해도 내 예상과 다르게 손끝이라도 털끝이라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CCTV의 사각지대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CCTV 화각이 엄청 넓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를 알 수 있는 건 그 관계자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부부가 만약 나갔다면 이 루트를 이용해 아파트를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21대에 달하는 CCTV의 사각지대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피해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어떻게 그 말이 안 되지? 의문인 점은 상당히 복잡한 CCTV의 사각지대 동선을 어떻게 해서 알아냈는지, 단지 우연인지 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갔어야만 했는지다. 그 이후 실종 이틀 뒤인 5월 30일 연극 배우였던 최성희는 일하던 극단에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고 극단 대표는 갑작스럽게 공연을 펑크낸 최성희를 비난하는 답장을 보냈다. 뭔가 타인에 의해 뭔가 납치나 살인에 의한 게 아니라 직접 저런 문자를 보냈으면 본인이 사라지려고 한 건가? 아니면은 본인이 문자를 보낸 것처럼 강요당했나? 이어 극단 대표는 최성희가 평소와 다른 딱딱한 어투에 위화감을 느꼈다고 설명하였다. 평소에는 해요체를 주로 썼다는데 이때 문자에서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럼 본인이 아닌 거 아니야? 참고로 이 문자가 최성희의 마지막 연락 기록이다. 본인이 아닌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아니야? 자, 또한 문자 기록 다음 날인 31일 극단은 전민근과 통화를 하였는데 전민근은 아내가 과거처럼 약을 먹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공연 또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해명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뭐 이런 극단과의 통화는 했는데 31일 날 아버지 전화는 안 받았어. 근데 극단 전화는 받았네? 이게 뭐지? 사실 최성희는 우울증 환자였으며 과거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긴 했으나 위치 추적 결과 통화 당시 전민근은 부부의 집 근처였지만 집 근처 응급실이 있는 대형 병원에는 최성희가 내원한 기록이 없었다.
아니면 전민근이 범인인가? 남편이 너무 수상한데? 아까 전에 집에 혈흔이나 뭐 DNA가 남은 게 전혀 없었고 흐트러지는 흔적이 없었다 했잖아. 근데 가장 친밀하게 아무 의심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남편이잖아. 이상해서 의심스러워서 전화가 왔던 전화들은 다 답변을 해줬어, 전민근이. 근데 전민근이 자기 아빠의 전화나 자기의 동업자의 전화는 안 받았어. 아내 것만 변명을 해줬다는 거야. 이거 완전 전민근이 수상한데요? 자, 거기다 상수를 했듯 부부가 마지막으로 CCTV에 잡힌 것은 28일 새벽이므로 이후 최성희가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 갔다면 전민근은 약에 취해 인사불성인 아내를 데리고 CCTV의 각 사각지대를 이용해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상황이 들어맞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자기 아내가 막 수면제인지 뭔지 뭐 약을 엄청 먹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생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무슨 CCTV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숙여가고 뭐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추가로 5월 29일 실종된 다음 날이죠. 추가로 5월 29일 전민근은 동업자에게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다라며 한 달에서 2달 정도 못 나갈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동업자에게 전화를 했긴 했구나. 부친에게는 6월 2일 괜찮아요 라고 짧게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뭐야?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미스테리인 점이 두 사람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해봤을 때 전민근은 부산 근방에서 휴대폰이 꺼졌고 최성희는 서울 강동구에서 휴대폰이 꺼졌다고 밝혀졌다. 6월 2일 9시 54분 6월 2일 8시 48분 부부의 집은 여기고 뭐야 어떻게 나간 거야 진짜? 최성희의 휴대폰은 어째서 서울 강동구까지 가서 꺼진 걸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 일면식이 있는 사람 혹은 친한 사람 의심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남편이잖아. 잠깐만. 일단 최성희 씨는 모든 답변을 문자로 했어. 심지어 그 문자 답변도 본인 화법이 아니라 뭐 하십시오 채로 평소 쓰지 않던 말투로 문자가 갔고, 근데 전민근 씨는 문자로 답변을 한 것도 있지만 통화를 한 것도 있어. 그럼 전민근은 실종 당일 살아있긴 했던 거야. 근데 내 생각에 최성희는 실종 당일날 살아있었는지 사망했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자, 4번 음모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음모론은 신혼부부는 처음부터 그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또 뭔 소리야? 전민근의 전 여자친구? 눈깔이 돌아서 죽였어. 깜짝아. 잠시만요. 이거 맞아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구독해줘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